네, 안녕하세요. IT 전방송 토크 IT 전문권 주식 PD 고성입니다. 오늘 이제 엔비디아에서 또 새로운 또 GPU가 새로 나왔습니다. 데스크탑 고사양 데스크탑 사용자를 위해서 엔비디아 RTX A6000이 새로 나왔거든요. 이것이 올해 3월달에 나온 것 같은데 요거 관련돼 가지고 자세한 오늘 소개와 기능들 리더 시스템스의 김치수 과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사실 오늘 여기서 이렇게 막 언박싱 해도 좋은데, 네. 우리가 언박싱 영상 나 준비돼 있죠? 그죠? 네, 이제 저희 회사에서 이제 처음 받았을 때 이제 언박싱한 영상을 일단 준비를 해서 왔고요. 네네네. 말씀하신 대로 현장에서 이제 바로 하면 좀 좋겠지만, 이제 저희 회사 자산 제품으로 잡혀 있는 좀 여러 가지 사유가 있어서 외부 반출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좀 있어서. 다음부터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걸 직접 한번 리얼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저희 위쪽 분들께 지금 좀 네네. 말씀드려서 그렇게 또 가능하지 않은가 일단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네. 제가. 자, 이게 언제 나온 겁니까? A6000이? A6000이 이제 엔비디아 홈페이지에 노출돼서 이제 저희가 출시했습니다 한 건 이제 작년 말 정도였고요.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외국 분들 중에는 이제 좀 빨리 받으신 분들이 1월 말, 그리고 보통 이제 2월 초 중순쯤 받으셨고요. 이제 국내는 조금 반입이 늦어져서 이제 한 3월 중순 정도부터 이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아, 그러면 지금 이제 3월 중순이면 이제 3월 달부터 이제 받는 분들이 하나둘 생기신 거네요? 일단 저희 뭐 예를 들면 총판처럼 이제 저희 회사처럼 이제 여러 개 받는 분들이 이제 3월 중순쯤에 받은 거고요. 아, 실제 기업 사용자들은 네, 아직 안 받. 엔드까지는 안 내려갔었고. 아직 안 내려갔어요? 그 3월 중순 때는 아직 안 내려갔었고요. 네네네. 지금은 이제 영업분들이 얼마나 제가 파셨는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이제 3월 말이나 4월 초부터 이제 하나 두 개씩 나가지 않았을까 그렇게 네네. 생각했습니다. 자, 그 A6000은 네. 우리 이따 자세하게 알아보겠지만 일단 A6000은 어떤 사용자분들을 위해서 만든 겁니까? 일단 기존에 이제 워크세이션을 가지고 뭐 고사양 CAD 작업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비주얼라이제이션 작업들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을 위한 카드로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똑같은 암페어 아키텍처의 A100 수준까지는 안 되더라도 기존 이전 세대 버전 이제 뭐 파스칼이라든가 튜링 아키텍처 수준보다는 이제 연산 성능도 확실히 올라갔기 때문에 워크세이션 안에서 이제 AI라든지 딥러닝 작업을 하고 싶은 분들도 한번 고려해 볼 만한 그런 카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난도의 그래픽 작업을 하는 분들이나 네네. AI 아니면 시뮬레이션 네네. 이런 쪽도 다 사용할 수 있겠네요. 네, 다 사용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여기 보니까 그 어떤 가상화 기능도 있던데 네. 그거는 이게 혼자서 사용하는데 가상화 기능 왜 필요한 거죠? 혼자서 사용하실 때 이제 가상화 기능을 쓰신다는 거는 이제 테스트 용도로 이제 예를 들면 물론 워크세이션 동일한 이제 A6000이 달려있는 고성능 워크세이션 여러 개를 두고 동시에 이제 작업을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뭐 실제 이 A6000이란 뭐 카드가 뭐 한두 푼 하는 것도 아니고 그 A6000이 꽂힐 워크세이션 시스템까지 구성하려면은 돈이 네. 꽤 되는데 그거를 여러 대 두기는 사실 좀 부담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테스트 정도 환경이나 아니면은 동시에 여러 명이 한 대 장비에서 이제 좀 여러 가지를 돌려보고 싶을 때 그럴 때 고려해 볼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영준님께서 이거 구하기 너무 힘들다고. 네. 지금 아마 말씀하신 게 굳이 A6000뿐만이 아니라 그래픽카드 전반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거지 싶은데 이유가 뭡니까? 이거는 아무래도 이제 지금 코인 시장 때문에 이제 또 채굴 시장이 또 그냥 또 화랑이니까. 네, 그렇죠. 이제 어떤 카드가 딱 나왔다고 하면은 이게 어느 정도 채굴 성능을 가지고 있느냐 그것부터 보시는 분들이 지금 또 많아진 시점이고 또 국내도 그렇지만 특히 중국 쪽 시장에서 이제 많이 대량으로 구매를 해 가서 이제 글로벌적으로 물량이 부족한 게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벌써부터 질문 아닌데 여러분들 이제 토크 나누고 여러분들 질문에 대해서 자세하게 우리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자, 먼저 제가 김 과장님하고
사전에 좀 더 오늘 밀도 있는 토크를 위해서 미리 사전 토크한 거 30분 영상 보시고 퀴즈하고 여러분들의 질문에 대한 Q&A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토크 보도록 할까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엔비디아의 이제 제일 최신 아키텍처인 암페어 아키텍처 중에 이제 최근에 나온 RT 코어 2세대가 장착된 RTX A6000 카드를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릴 겁니다. 이제 우선 장표를 보시면 이제 이전에 이제 한 최근 20년 동안 이제 엔비디아 쪽에서 비주얼 컴퓨팅 분야에 있어서 이제 많은 부분들을 이제 기술 발전을 하기 위해서 노력해 왔는데요. 뭐 도시 전경이라든지 아니면은 과학적인 부분에 대해서 시뮬레이션 분야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뭐 미디어 같은 항목에서 이제 좀 더 시각적인 효과를 잘 보여주기 위한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 엔비디아가 많이 노력을 해 왔고요.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네. 요새 사실 AI 때문에 굉장히 뭐 딥러닝이 굉장히 이제 더 뜨거워졌잖아요. 자율주행차도 그렇고요. 네? 그렇죠. 근데 그거 AI 이전에도 그래픽 분야에서도 엔비디아가 비주얼 분야에서도 네. 부각을 계속 나타냈던 겁니까? 지금까지 쭉? 그렇죠. 이제 엔비디아는 이제 저런 것까지는 처음에 생각을 안 했더라도 이제 음. 본인들 하는 역할이 이제 그래픽을 보여주기 위한 것들을 이제 가능한 고성능을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했던 거고 그런 것들이 이제 각 분야에 계시는 전문가분들이 계실 거잖아요. 뭐 과학자분들도 계실 거고 뭐 컨텐츠 크리에이터 분들도 계실 거고 그렇죠. 그런 분들이 이제 고성능이 나오는 이제 그래픽 카드를 통해서 이제 더 다양한 서로, 시뮬레이션이라든지 네, 뭐 그런 것들을 잘 할 수 있게 된 거죠. 네네. 이제 보시면은 이게 지금 역대 엔비디아의 이제 vGPU를 지원하는 이제 가상화를 지원하는 비주얼 컴퓨팅을 지원하는 이제 GPU 아키텍처 모델들이고요. 이제 처음에 이제 케플러라는 모델이 있었어요. 이제 그리드 K1이라든가 그리드 K2들 카드들이 이제 여기에 해당되는데 이제 처음에 이제 VM웨어라든가 시트릭스 쪽에서 이제 VDI 사업을 하다가 그래픽 기능 성능이 좀 VDI에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제 처음에 협업 관계로 이제 시작을 했던 걸로 알고 있고요. 이제 이게 제 기억으로는 6년, 7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이때 저도 처음에 그리드 K1이 들어간 VDI를 처음 한번 써봤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는 확실히 이게 들어가면 성능은 좋아져요. 성능은 좋아지는데 카드를 이렇게 쪼개서 이렇게 VDI들에 할당을 하게 되면은 크게 의미가 없는 수준, 그 정도들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저는 이제 프로토타입에 가깝다. 이제 기능적으로 이제 처음 가상화해서 접목을 시켰다라는 거 이제 의미를 두고 있고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맥스웰로 넘어가는데 이게 M60, M10들 카드들이 해당되는데 여기부터는 이제 실질적으로 그래픽 카드를 쪼개서 실제 사용자들이 사용할 만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맥셀 아키텍처 카드들은 이제 카드 생산 자체는 이제 단종이 됐고요. 대신에 이제 기술적인 서포트들 아직 뭐 vGPU 소프트웨어라든가 그런 데서 이제 지원은 아직 하고 있는 그런 카드들입니다. 이제 오피스용 VDI라든가 이제 간단한 사용자들 문서 작업용 VDI에는 아직도 이제 M60, M10들 쓰시는 고객들도 많이 계시고요. 이제 파스칼 같은 경우에는 P100이라든가 P40 같은 이제 카드들이 해당이 되고 이때부터 이제 성능이 좀 많이 올라왔어요. 보시면은 T플롭스 성능 같은 게 이제 7에서 12로 이제 올라왔는데 거의 2배 됐네요. 네, 거의 2배 가깝게 올라왔고 여기부터는 이제 조금 고성능의 그래픽 카드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한 몇 년 전이에요? 파스칼. 이게 파스칼 아키텍처가 이제 사용자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는 이제 1080, 네. 1060, 1070 요때 시리즈 모델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한 3년, 4년 그 정도 된 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이제 VR도 지원을 하는 카드들이고요. 이제 튜링 아키텍처가 바로 전 세대 모델이에요. 이제 사용자분들은 일반적으로 이제 2080이라던가 2060, RTX ON 얘기를 하실 때 이제 많이 익숙하신 카드들일 거고요. 저희 vGPU 쪽에서는 RTX 6000, 네. 그리고 RTX 8000들 요런 시리즈 모델들이 해당됩니다. 이때부터 이제 RT 코어라는 게 들어갔고요. 이제 레이트레이 기능을 지원을 하는 거고, 텐서 코어도 이때부터 이제 성능이 좋게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해서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그래픽이랑 AI 쪽 그렇죠. 두 군데 다. 네, AI가 본격적으로 이제 사용이 가능해진 부분들이고요. 이제 레이트레이 기능도 이때부터 이제 지원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요번에 새로 나온 암페어 아키텍처.
이제 이전에 잠깐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 A100 카드들부터 시작해서 이번에 새로 나온 RTX A6000 그리고 엔비디아 A40 카드들 그런 카드들이 이제 암페어 아키텍처에 속하고요. 이제 크게 차이점은 이제 RT코어 2세대가 장착된 것 네. 그리고 텐서코어도 3세대로 이제 올라갔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 T플롭스 계산이 상당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렇네요. 네. 이때도 한번 많이 올라갔지만 그 이상으로 이번에 많이 성능이 올라갔고요. 그리고 비디오 메모리 카드 같은 경우에도 현재 지원하는 그래픽 카드들 중에 가장 고용량의 48GB까지 이제 지원을 하게 됐고요. 자, 여기 아키텍처 이름들이 다 뭐 케플러, 맥스웰, 파스칼 다 전기과, 전기과에서 배우는 배웠던 그렇죠. 건데 네. 제가 조사해 보니까 제 신앙이 학부하고 석사를 다 전기과로 나왔더라고요. 네, 그렇죠. 되게 열심히 공부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소개드릴 RTX A6000 같은 경우에는 RT코어가 이제 2세대가 장착이 됐기 때문에 마테리얼 표현이라든가 아니면 광원 표현들 이런 식으로 이제 비주얼적인 부분을 표현하는 데 최적화되어 있고요. 그리고 텐서코어 3세대를 쓰기 때문에 이런 식의 어떤 시뮬레이션 항목을 돌릴 때도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설명드렸듯이 48GB의 현재 사용 가능한 최대 용량의 메모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의 고용량의 카티아 파일이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도면 화면 같은 것들을 불러올 때도 좋은 결과를 받을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RTX A6000이 네. 이제 이번에 새로 나온 건데 그러면 국내에서 어떤 사용자들한테 이제 제일 이제 뭔가 어필한다고 보십니까? A6000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네. 기본적으로 이제 워크스테이션에 장착되는 거를 상정하고 나온 모델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워크스테이션에 서 이제 CAD라든지 아니면 시뮬레이션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외 기타 좀 고성능 그래픽 작업을 하시는 분들 중에 기존에 나와 있던 RTX 6000이라든지 RTX 8000보다 조금 더 성능이 높거나 네. 아니면은 이제 차세대 레이트레이 코어 기능이 필요하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예를 들면은 광원 효과 쪽에 조금 기존보다 조금 더 고성능 기능을 원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아니면 뭐 차세대 게임 개발 엔진들이 있어요. 네, 그런 네. 것들을 사용해서 지금 게임 개발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조금 사용을 고려를 해보시면 네,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설명은 이제 RTX A6000 언박싱 하는 걸 저희가 보여드릴 거고요. RTX A6000의 이제 상세 스펙, 그리고 그 A6000하고 이전 세대인 RTX 6000하고 이제 두 개를 이제 3D 마크라든지 기타 다른 프로그램들 돌렸을 때 어느 정도 성능 차이가 나오는지 그런 부분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그러면 직접 요번에 이게 3월 달에 나왔다 했잖아요. 저번 달에. 네, 맞습니다. 이제 그때 직접 과장님께서 언박싱 하신 겁니까? 네, 맞습니다. 저희 3월 말에 이제 조금씩 국내에 들어오기 시작했고요. 이제 저희 회사에서도 이제 많이 구비를 했어요. 많이 구비를 해서 이제 테스트를 하는 중이고, 이제 제가 처음 이제 박스를 받아서 이제 안에 내용물 뭐 어떤 게 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과장님도 처음? 네, 맞습니다. 안에 모르는 상태에서 처음 열면서 이제 말 그대로 언박싱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 이제 사용자분들한테 좀 전달을 드리기 위해서 이제 언박싱 영상을 그냥 별도로 찍기로 했습니다. 좋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걸 암페어 시리즈, 암페어 아키텍처에서 이제 새로 나온 RTX A6000을 이제 소개해 드릴 건데요. 이전에 나온 이제 A100이나 A40 같은 경우는 이제 CPU 연산에 이제 최적화되어 있다고 하면은 RTX A6000이기 때문에 이제 레이트레이가 이제 적용된 그래픽 카드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VRA 환경 쪽에서 이제 그래픽적인 요소를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카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시면 이제 그래픽 카드 박스가 이제 좀 금색깔로 해서 이제 나온 걸로 보이고요.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보시면 이제 이전 세대들에 비해서 조금 패키징이 좀 고급스럽게 많이 잘 나왔고요. 보시면은 가까이 한번 맛보시겠어요? 그래픽 카드가 이제 이렇게 반짝반짝거리는 디자인들적인 측면에서 좀 많이 고급스럽게 디자인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앞쪽에 보면은
CPU 8핀 형식의 이제 배터리 전원 연결부가 있고요. 뒤쪽을 보면은 이제 DP 포트만 이제 4개가 있네요. HDMI를 평소에 쓰시는 분들은 조금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쿨링 시스템은 보면 이제 액티브 형식처럼 보이는데, 이거 MBT 쪽에서 이거는 조금 요번에 생각을 좀 고려를 좀 많이 했네요. 이제 보시면은 이제 이전 카드들 같은 경우에는 액티브 방식 경우에는 이제 앞쪽에서만 이제 쿨링팬이 돌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렇게 그래픽 카드가 동일하게 여러 단위 이렇게 꽂혔을 때, 그러면은 앞에 있는 카드 때문에 공기 흐름을 방해받아서 이제 쿨링이 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뭐 증상들이 좀 있었는데, 이렇게 앞뒤로 이제 쿨링팬이 동시에 연결되기 때문에 이렇게 그래픽 카드를 이렇게 연속으로 꽂아도 앞에서 공기가 들어오고 뒤에서 공기가 들어오고, 그런 공기가 내부를 이제 냉각을 시키고 뒤쪽으로 빠져나가는 이런 구조로 지금 만들어진 것처럼 보여요. 그건 엔비디아 쪽에서 생각을 아주 잘 했네요. 그리고 보시면은 좌우에 이제 라디에이터 형식의 이제 방열판인 것 같은데, 네, 금색깔로 해서 이거 촉감이 방열판 구조가 맞는 것 같고요. 이제 옆면을 보시면은 NVLink 연결하는 슬롯구가 있고요. 여기로 당기면 열리겠죠. 요거를 이제 그래픽 카드를 이런 식으로 두 장을 겹쳐서 여기가 이제 NVLink 케이블이 이런 식으로 꽂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보면은 스테레오랑 싱크 포트도 동일하게 당기면 열리게 되어 있고요. 네, 이제 앞쪽에는 보면 이제 요번에 이제 PCI 젠4 슬롯이 이제 뭐라고 해야 되죠? PCI 젠4 칩셋이 이제 장착되어 있어서, 이전 세대는 이제 PCI 젠3였기 때문에 그때하고 비교해서 이제 대역폭이 보통 2배 정도 늘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박스 밑에 보시면은 이렇게 공간이 있고요. 보시면은 왼쪽에 이제 매뉴얼들이 이제 있고요.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제 케이블이 2개가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RTX A6000 같은 경우에는 이제 DP 포트만 지원을 하기 때문에, 이제 기존에 HDMI를 쓰시던 분들을 위해서 이제 HDMI to DP 포트 케이블을 지금 제공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이거는 전원 케이블이네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CPU 8핀을 이제 그래픽카드에 꽂게 되어 있고, 이제 서버에서 아니면 워크스테이션에 나오는 GPU 8핀 2개 케이블, GPU 8핀 2개 케이블을 이렇게 연결을 해서 이제 사용을 할 수 있게 이렇게 전원 케이블도 제공을 하는 모습입니다. 네, 여기까지 이제 언박싱 영상이고요. 아주 언박싱을 아주 핵심적인 포인트를 잘 짚으셨네요. 네, 보니까 이제 되게 일단 처음 봤을 때 이제 제일 처음 느낀 점은 이제 아까 영상에도 있지만 좀 패키징 많이 고급스럽게 바뀌었어요. 이제 기존 세대들 이제 RTX 6000이라든지 뭐였지 V100이라든지 그런 카드들은 이제 보면은 이제 그냥 그냥 종이 박스에다가 이제 비닐로 해서 이렇게 담겨서 이렇게 딱 나오고, 그랬고 딱 봤을 때 그냥 엔지니어들이 받으면은 우리 부품들 이런 그렇지. 느낌이 드는데, 사실 좀 고객분들이 처음 받았을 때는 조금 그러네라는 느낌이 좀 들 수도 그러니까 있어요. 옛날에는 약간 용사에서 뭐 그렇죠. 그런 그런 느낌. 네. 지금 약간 아이폰과 그렇죠. 같은 맞습니다. 느낌. 그런 오케이. 느낌적인 느낌이 이제 좀 되게 막 와닿았고요. 그리고 이제 중간에 설명드렸듯이 이제 쿨링 시스템 같은 게 조금 그러니까요. 굉장히 머리를 잘 썼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새 노트북 같은 경우도 음. 쿨링할 때 밑에도 굉장히 신경 쓰더라고요.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A6000에 대한 이제 상세 스펙을 좀 보여드릴 텐데요. 이제 아까 보셨듯이 이제 이런 식으로 A6000 카드는 생겼고요. 이제 앞쪽에 원래 이제 바람구멍이 뚫려 있는 경우가 꽤 있고, 네. 그런 경우가, 그런데 이제 그런 게 좀 없어지고 대신에 이렇게 바람이 들어오고 이렇게 옆에 방열판도 생기고, 그리고 기존 뭐 그래픽 카드들 뭐 어떻게 생겼는지 다들 아시겠지만, 원래는 이제 앞쪽에 이렇게 쿨러 팬이 있고 이제 기판이 보이게 그렇죠. 설계를 해놓은 경우가 그렇죠. 되게 많아요. 근데 네. 그렇지 않고 이렇게 딱 박스 형식, 블랙박스처럼 이렇게 딱 생겨버리니까 되게 좀 모양새가 보기가 좋아졌죠. 아니 이렇게 블랙박스처럼 한 거는 요번이 처음입니까? 이런 게? 제가 알기로는 처음 걸로 알고 네. 있습니다.
이렇게 딱 보자마자 블랙박스가 떠오르는 형상은 오. 처음인 걸로 알고 있고, 이렇게 기판이 안 보이게 설계가 된 모델 자체는 이전에 몇 개 있긴 했어요. 근데 그거는 이렇게 조금 외관 마테리얼 같은 게 조금 차이가 많이 있고요. 네.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엔비디아 암페어 쿠다 코어, 암페어 쿠다 코어가 이제 장착이 돼 있고요. 이 이전 세대인 RTX 6000대에 비해서 FP32 연산을 했을 때 최대 2배까지 성능 차이가 나고, 이제 2세대 RT 코어가 들어갔기 때문에 레이트레이 기능도 이제 2배 정도. 그리고 이제 텐서 코어, 아까 보셨듯이 이제 T플러스 연산 그때 수치 보셨잖아요. 그래서 최대 5배. 그리고 이제 세퍼러시티 연산이라고 이제 희소성 연산이라고 부르는데, 이제 이게 끝자리까지 연산 작업이 만약 10자리까지 있다고 치면은 이걸 끝자리까지 이제 하나하나 계산하지 않고 네네. AI의 도움을 얻어서 일종의 AI 같은 도움을 얻어서 이제 듬성듬성 연산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약간 그러니까 필요 없는 부분은 좀 그렇죠. 미리 다 걸러내는 배제시켜버리는 거죠. 거죠. 네. 네, 일일이 다 하는 게 아니라. 네. 그래서 그런 기능들까지 쓰면은 최대 10배까지 아. 이제 연산 속도의 차이가 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48GB의 비디오 메모리 값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전 세대까지는 이제 RTX A6000까지는 PCI Gen 3 기능을 썼었어요. 그래서 이제 PCI Gen 4가 이제 이쪽에 달려 있기 때문에 이전 세대보다 이제 대역폭 부분에 있어서 2배 이상 효과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상세표고요. 이제 이전 세대 이게 최신 RTX A6000이고 이제 RTX 6000 그리고 파스칼 모델까지 이제 비교를 해볼 텐데요. 이제 이전 세대보다 그 텐서 코어 개수 자체는 줄었지만 이제 모델이 바뀐 거죠. 이제 튜링 아키텍처랑 이제 암페어 아키텍처의 코어로 이제 넣어보면서 성능이 훨씬 좋아진 거고요. 레이트레이 코어는 이제 세대 교체도 있었고 개수 자체도 이제 늘어났고요. 그래서 이렇게 고성능의 성능 차이가 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RTX 6000 시리즈는 이제 24GB, 그리고 RTX 8000 때는 48GB이긴 했지만 앞에 거는 동일한 스펙이었기 때문에 그냥 메모리만 큰 용량이었고, 이제 여기서는 이제 성능도 올라가고 용량도 늘어나고 그런 카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력량은 조금 상승을 하긴 했지만 그래도 시대에 발맞춰서 이제 300W 정도면은 무난하게 이제 가져가는 용량 정도고요. 이제 PCI Gen 3에서 PCI Gen 4로 늘어난 부분. 이제 실제로 성능 측정한 부분을 보여드릴 텐데요. 저희가 이제 동영상 이제 3D 마크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제 프레임 나오는 걸 저희가 보여드리려고 했어요. 근데 이제 기존의 RTX 6000 카드를 써도 이제 프레임이 60프레임 이상이 나와버리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그냥 통으로 성능을 보여드리기는 조금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요번에 그래픽 카드를 실제 VDA 환경에서 쪼개 쓰듯이 저희가 그래픽 카드 하나를 6개로 쪼개서 지금 동시에 작업을 돌렸어요. 그래서 RTX A6000에서도 동일한 PC를 6개 지금 동시에 돌리고 있는 상태고 RTX 6000에서도 동일한 PC를 6대 돌리고 있는 그런 환경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CPU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텔 제형 골드급에서 이제 4CPU 정도를 줬고요. 이제 메모리는 8GB 그 정도 할당을 해서 그래픽 카드만 이제 2개 다르게 해서 이제 6개 정도를 쪼개서 이제 테스트를 했습니다. 보시면은 왼쪽이 이제 RTX A6000이고요. 오른쪽이 RTX 6000 카드 모델입니다. 보시면 지금도 왼쪽이 약간 부드럽고 오른쪽이 끊기는 걸 지금 보실 수가 있고요. 아무래도 왼쪽이 더 프레임 수가 더 많은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런 상태고. 그래픽 카드를 하나로 분할시킨 이유는 그냥 하나만 넣으면 60프레임 넘어가 버리기 때문에 그렇죠. 비교가 안 돼서 그런 거죠? 두 개 다 60프레임, 60프레임이 떠버리니까 되니까. 비교가 안 되니까 제가 일부러 비교를 위해서. 맞습니다. 그리고 해파리가 돌아다니는 모습이고요. 이거 매트릭스에서 나온 장면. 저희가 이게 2개 눈 왔다 갔다 하면서 보시라고 왼쪽을 약간 영상을 앞부분에 뒀어요. 그래서 그래서 방금 보신 거를 이제 보시면은 이제 이거 제가 편집을 약간 잘못했는데 오른쪽이 고성능의 카드고요. 왼쪽이 이제 기존 이전 세대의 카드 모델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이 보니까
프레임 수가 23이고 네. 왼쪽이 15네요, 그죠? 네, 맞습니다. 네네, 그래서 좋다. 보시면은 이제 6개로 쪼갰을 때 FPS가 이제 한 8 정도 지금 상승하신 걸 보실 수가 있고요. 밑에도 동일하게 오른쪽은 이제 23.6, 왼쪽은 17인데 이제 한 6 정도. 그래서 총체적으로 한 프레임이 6에서 10 정도 더 높게 더 측정이 되더라고요. 네네. 그거를 이제 VDI 사용자들이 한 그 정도 6명 정도로 쪼갰을 때 이 정도 성능 차이를 느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엔비디아에서 제공하는 이제 다른 어플리케이션들 이제 성능 비교표고요. 이제 보시면은 왼쪽 같은 경우에 스펙뷰 프로그램을 썼을 때 기존 세대보다 이번 암페어 아키텍처 세대가 1.4배 정도 고성능이 나오는 거고요. 이제 오토데스크 같은 경우에는 2배 정도, 이제 렌더링 퍼포먼스를 봤을 때 2배 정도 성능이 나온다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스펙뷰 같은 경우에 이제 상세 항목별로 이제 성능 차이가 이 정도씩 난다라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평소에 뭐 자주 쓰시는 기능들이 있다면은 그 부분들을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토데스크 같은 경우에는 인테리어 뷰 같은 경우에는 2.2배, 그리고 익스테리어 뷰 같은 경우는 2.2배. 이제 인테리어 뷰 같은 경우는 청사진 같은 이제 약간 선이랑 면으로 이제 네네. 구성된 그런 뷰 파일이고요. 이제 뭐 예를 들면은 도면 같은 것들 보실 때 그런 거를 이제 성능표를 봤을 때 2.2배 정도란 거고, 익스테리어 뷰 같은 경우는 마테리얼이라든지 아니면 광원 같은 그런 네네. 것들이 다 표현된 뷰거든요. 그래서 뭐 도시 조경이라든지 아니면 건물 조경표 같은 뷰를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저런 것들일수록 이제 레이 트레이싱 같은 거를 많이 쓸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그러니까 네네. 더 차이가 더 많이 나고. 그렇죠. 네. 이제 아예 비교를 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게, 왜냐하면 RTX 6000 같은 경우에도 레이트레이가 들어는 있거든요. 네. 들어는 있기 때문에 이제 한 2배 정도 차이가 나는 거고, 네. 레이트레이가 아예 적용이 안 된 이전 카드들이랑 비교를 해버리면 엄청난 차이가 있겠네요. 나겠죠. 네. 그리고 렌더링 퍼포먼스 같은 경우에는 블렌더랑 V-Ray랑 레드시프트나 대충 2배 정도씩, 2배 조금 안 되게 이제 차이가 나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이제 HPC 퍼포먼스, 뭐 고성능 연산 같은 경우에는 1.4배, 1.5배 이 정도씩 차이가 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딥러닝 퍼포먼스가 이제 좀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이제 아까 계속 말씀을 드렸듯이 이제 티플롭스라든지 그런 연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좀 큰 비약이 있었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3배, 그리고 2.6배 이런 식으로 차이가 나시는 걸 볼 수가 있고, 특히 조금 차이가 있는 부분은 이전 세대는 이제 FP30이라는 연산 방식을 썼었고요. 이번에 A6000으로 올라오면서 TF30이라는 연산 방식이 사용이 됐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차이가 많이 난다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방식이 달라진 거네요, 그러니까. 네, 맞습니다. 그죠? 그 코어의 속도가- 연산 방식 자체가 달라진 거죠. 이제 앞부분에서 좀 설명을 못 드린 부분들 몇 개 남은 게 있어서 그거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RTX A6000 카드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워크스테이션에 장착되는 거를 상정하고 나온 모델이라서 vGPU 기능을 활성화를 하려면은 뒤에 디스플레이 포트를 이제 비활성화하는 네. 과정이 좀 필요를 해요. 그래서 엔비디아에서 이런 식으로 디스플레이 모드 셀렉터라는 툴을 제공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엔비디아 홈페이지나 인터넷에서 그냥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는 항목은 아니고 엔비디아 서포트 팀에 별도로 요청을 해서 파일을 받으셔야 돼요. 아니면 리더 시스템에 요청이 되는 겁니까? 네, 저희한테 요청을 네네. 하시면은 어떤 사항을 원하시는 건지 좀 검토를 하고 이게 맞는 네네. 건지 좀 고려를 한 다음에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일을 받으시면은 이렇게 4개가 나오고요. 이제 이게 밑에 2개는 이제 매뉴얼이고, 이 가운데 있는 게 윈도우에서 동작하는 거, 그리고 이게 리눅스에서 동작하는 카드입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로 그 그래픽 카드가 꽂혀 있는 운영 체제에서 이 프로그램이 작동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작동을 하게 되면은 그 그래픽 카드 자체에 영향을 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그래픽 카드가 이제 다른 장치나 서버로 들어가더라도 여기서 적용한 설정 값이 남아 있는 거죠. 네네네. 그래서 실행을 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명령어 리스트가 나오고요. 이 중에 이제 원하시는 명령어를 정확하게 알고 계시면은 밑에 있는 이 명령어를 통해서 그냥 바로 적용을 하셔도 되고,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잘 모르겠다. 그럼 이 가운데 있는 리스트 GPU 모드를 선택을 하시면은 현재 장착된 그래픽 카드에서
쓸 수 있는 모드 리스트가 전부 다 나와요. 네. 그래서 그 다음에 1번, 2번, 0번 뭐 이런 식으로 어떤 모드를 쓸 것인지 타이핑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디스플레이 리스트를 디스플레이 모드를 변경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보시면은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디스플레이 포트를 이네이블 하는 기능이고요. 이제 이거는 디스플레이 포트를 디세이블 해줘야 되는 기능인데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윈도우라든지 리눅스 OS에 설치되어 있는 그래픽 드라이버 종류에 따라서 지원이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디스플레이 포트를 디세이블 하려면은 vGPU 드라이버, 그러니까 그리드 드라이버를 설치를 해야 되는 거고, 이제 반대로 이네이블 하고 싶다 그러면은 엔터프라이즈 드라이버를 설치를 해야 되는 거고. 그런데 요렇게 조금 헷갈린다 그러면은 이제 데이터 센터 드라이버를 까시면은 요거는 양쪽 다 지원이 가능하고요. 근데 대신에 일반적인 환경에서 데이터 센터 드라이버는 잘 안 쓰시니까 요거를 딱 이네이블, 디세이블 하기 위한 용도다. 그럴 때는 그냥 이걸 받아서 쓰시면 됩니다. 네. 그 외에 이제 실사용 환경이다. 그러면 본인이 원하시는 디스플레이 드라이버를 다운로드 받으셔서 쓰시는 게 맞고요. 그래서 이제 요 디스플레이 모드하고 이제 관련되는 게 약간 조금 관련 있는 게 엔비디아 A40이라는 모델이 있어요. 이제 이것도 이 모델명에서 이제 유추하실 수 있겠지만 이것도 암페어 아키텍처 모델이거든요. 이제 이전 세대에 저희가 RTX 6000 액티브랑 RTX 6000 패시브랑 이런 식으로 구분이 있었듯이 이것도 이제 하드웨어 스펙은 A6000하고 거의 동일해요. 거의 동일한데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팬이 앞에 없네요. 쿨링 팬이 없고 앞쪽에 구멍이 열려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표준 렉 서버에 장착되는 걸 고려하고 만들어진 모델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용 워크세션이 아니라. 네, 맞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 카드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반대로 뒤쪽에 디스플레이 포트가 있긴 있어요. 있긴 있는데 이게 활성화가 안 돼서 공장 출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뒤에 DP 포트에 꽂아도 아무 화면이 안 나와요. 네. 그래서 이 카드는 반대로 이제 그냥 아무런 이런 디스플레이 모드 같은 걸 작업을 안 해도 vGPU 환경에서 쓰실 수가 있어요. 대신에 이제 워크스테이션처럼 디스플레이 포트를 뽑아서 쓰고 싶다. 그러면 반대로 이제 요걸 해줘야 되는 거죠. 디스플레이 포트를 이네이블 해주는 네, 그런 네. 과정이 필요해지는 거죠. 이제 암페어 아키텍처 같은 경우에는 저희 vGPU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그리드 소프트웨어라고 저희가 부르는데 그리드 소프트웨어 버전 12부터 저희가 지원을 합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엔비디아 A100이라든지 엔비디아 A40, 엔비디아 RTX A6000 이 같은 경우에는 12버전부터 지원을 하기 때문에 이 최신 그리드 드라이버를 설치를 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이제 그리드 12 쪽으로 12부터 이제 라이센스 명칭이 약간 바뀌었어요. 이제 기존에 VCS라든지 이제 AI 연산을 위한 VCS라든지 아니면은 VDI 용도들 이제 VPC라든지 아니면 앱 가상화 VApps들은 이제 동일한데 이제 명칭이 기존에 VDWS라는 라이센스가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VDWS가 RTX Virtual Workstation 이라는 이제 VWS라는 명칭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향후에 뭐 라이센스 구매를 하시다든가 아니면 뭐 문의를 하실 때 이런 부분들 좀 주의하셔서 문의를 하시면 조금 의사소통에 좀 다른 전달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네네. 지금 이게 이제 3월 달에 저번 달에 나온 거 아닙니까? 글로벌 출시는 조금 더 빨랐고요. 이제 네. 국내에 들어오기 시작한 게 3월 중순부터 말 정도. 그래서 이제 아직까지는 이제 국내 아마 적용하신 고객사는 아직은 없으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를 뭐 기업에서 네. 이제 뭐 테스트라든지 그렇게 네. 해보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제 저희 리더스 시스템즈 내부에 지금 테스트 용도라든지 아니면은 판매 목적으로 지금 카드들을 제법 많이 구비를 해 놨기 때문에 저희 네. 리더스 시스템즈 쪽으로 연락을 주시면은 영업 쪽으로 연락을 주시면은 POC 일정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실제 구매 견적까지도 이제 일단 제공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건 아무래도 이제 뭐 그 회사에서 네. 어떤 이런 엔지니어링이나 아니면 뭐 그런 뭐 그래픽은 그런 걸 프로페셔널들이 많이 쓸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네네. 그 주로 연구소나 뭐 이런 쪽으로도 많이 들어가겠네요. 그렇죠. 연구소 쪽에서 AI 용도로 일단 많이 쓰시는 분들이 계시고 그런 분들은 이제 VGP로 쪼개기보다는 오히려 한 분한테 그렇죠. 그래픽 네. 카드 여러 장을 몰아주는 기능을 이제 선호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요. 이제 그 외에 워크스테이션
처럼 이제 쓰시는 분들, 그러니까 카티아나 뭐 네네. CAD 같은 것들을 원하시는 분들은 아직까지는 이제 GPU 카드 하나를 한 2개나 4개 정도로 쪼개서 이제 여러 사람이 쓰시는 그런 방향으로 많이 구성을 하고 계세요. 어떠세요? 과장님 이런 쪽에 이제 전문가시니까 요번에 이걸 언박싱도 해보셨잖아요. 네. 이 RTX A6000에 대해서 이거 올해 어떨 것 같아요? 느낌이. 일단 레이트레이 기능이 이제 고성능화된 게 일단 VDI 엔지니어로서는 일단 좀 색다르죠. 이제 기존에는 이제 오피스라든지 동영상 같은 그냥 그래픽 가속 기능 위주를 이제 지원하는 네네네. 느낌이었다면 이제 좀 그래픽의 퀄리티가 달라지는 거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3D 환경에서 이제 그렇죠. 퀄리티가 달라지는 거죠. 예를 들면 음. 뭐 게임 같은 경우에 제일 이해하기 쉬운 게 게임이죠. 게임 같은 경우는 이제 광원 효과라든지 그런 게 이제 시각적 사용자 경험에서 많은 영향을 주는데 그런 부분들 표현에 있어서 조금 더 한층 앞선 한 발자국 나아갔다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앞으로 뭐 게임이건 아니면은 뭐 이게 어떤 그래픽 서비스 같은 걸 받을 때 그런 것들의 퀄리티가 앞으로 굉장히 좋아지겠네요. 점점 좋아지겠죠. 네네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자, 여러분 잘 들으셨죠? 자, 이제 우리 여러분 질문도 굉장히 많은데 그 개별 질문에 대해서 또 리더 시스템 전문가분들이 또 답글을 남겨주셨으니까 개별적인 답글 체크해 보시고요. 또 오늘 김치수 과장님께서 여러분 직접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러기 전에 오늘 아까 과장님 톡한 그 내용 중에서 우리가 5문제를 퀴즈를 만들었거든요. 여러분 지금 보이시죠? 이 퀴즈방 지금 63명이 들어오셨는데 여러분들 지금부터 1분 동안 quiz.show/p 이 사이트에 들어오셔가지고 핀 넘버를 여기 있는 것처럼 051-745 누르시면 들어올 수 있습니다. 들어올 때 그 별칭을요, 기왕이면은 여러분 토크IT 아이디로 들어온 토크IT에 그 지금 들어와신 이름으로 들어오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그러면 더 매칭이 되니까. 아니면 이따 다시 또 물어봐야 되는 거니까. 어쨌든 간에 자, 지금 이제 50초 남았으니까 50초 안에 다들 들어오시면 지금 50초 뒤에 제가 여기 밑에 시작 버튼을 누르면요, 그때부터 퀴즈가 시작되는 거예요. 퀴즈가 뭐 20초간인가 10초간마다 한 문제씩 풀어야 되는 거고요. 스테이지가 넘어갈 때마다 누가 제일 1, 2, 3등이 나옵니다. 그 5등까지 나오니까. 그래서 맨 마지막에 파이널 5개 스테이지 끝났을 때 최종적으로 순위 5위 안에 드는 분들한테 저희가 치킨 세트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 끝나면 여러분 질문에 대한 답변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30초 남았습니다. 자, 30초 동안 들어오세요. 네, 재밌습니다. 네. 캐릭터가 다양한 캐릭터가 있어서 더 재밌는 것 같아요. 네. 난이도는 그 과장님께서 적절하게 조절하셨다니까. 자, 한번 워낙 토크IT 여기 저희 회원님들 수준이 높으셔가지고 네. 자, 이제 10초 뒤에 시작하겠습니다. 10초 뒤에 자, 빨리 입장하세요, 여러분들. 051-745 쓰시고 핀 넘버 그럼 됩니다. 빨리 입장하세요. 네. 그쵸? 이용주님, 일단 도전해보는 겁니다. 객관식도 있으니까. 준비 중? 준비 중이 뭔가. 그죠? 시간이 빨리 지나가요. 네. 자, 5초 남았습니다. 카운트다운 하겠습니다. 4, 3, 2, 1. 자, 시작! 네, RT코어가 이거는 쉽다. 그렇죠. 암페어. 네, 그 다음 스테이지. 내가 누르는 건가? A6XX 님이 지금 1등 달리고 있습니다.
RTX A 축소된 외형에 대해 설명이 틀린 것은 네. 일단 문장이 많네요. 요거 좀 아까보다는 좀 어려운 것 같은데. 네, 요거는 이제 영상을 잘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네. 약간 어려울 수 있습니다. 네, 11명 맞췄네요. 그러니까. 네. 자, 지금 순위 볼까요? 어우, 바뀌었습니다. 빅마운튼, 방금민, 성천. 네, 1, 2, 3등. 좋습니다. 자, 그 다음 3번 문제 가겠습니다. A6의 올바른 설명은 맞는 걸 고르는 거죠? 그렇죠. 올바른 상태. 네네. 이것도 좀 난이도 있는데? 그래도 22개나 맞췄네. 네. 자, 그 다음, 그러면 이제 순위 보겠습니다. 바뀌었습니다. 유후님, 제임스님, 바트님. 완전히 바뀌었네요. 와, 문제마다 바뀌니까. 그리드 이거 이거 쓰는 겁니까? 네, 이거 타이핑 하시면 됩니다. 네. 영어, 한글. 영어입니다. 영어. 네, 영어로 쓰시면 됩니다. 이야, 아무도 없네. 여러분 괜찮습니다. 아무도 못 맞췄으니까. 괜찮습니다. 그러면 뭐 지금 네, 순위는 저기 7258님, A6XX, 알렉스55님, 네, 지금 현재 1, 2, 3등 다니고 있고요. 마지막 문제입니다. 네. OX 문제예요. OX 문제. 네. X,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이제 파이널 점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럭키맨 함께해요. 박규태, 성현, 토크아이티 요거는 5번 문제 정답.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이거 이제 최종 1, 2, 3등은요. 알로하 할로 그다음에 1등, 2등이 성현님, 3등이 문님입니다. 그다음에 랭킹 더 보겠습니다. 자, 알로하 할로, 성현, 문, 김영철, 아이틸리 요 5분. 헬로맨 아깝습니다. 네. 자, 알로하 할로, 성현, 문, 성현님, 문님, 김영철님, 아이틸리님은요. 일단 댓글창에 내가 알로하로다 성현이다 이렇게 해주세요. 알겠죠? 네. 그러면 저희가 그리고 이거 하신 분들은 하면서 저희 스태프 이메일 주소로 본인 이름 주소 핸드폰 이메일 보내시면 저희가 치킨 세트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스태프 이메일 주소로 내가 알로하로가 누구다라고 하시고 그 스태프 이메일 주소로 보내주세요. 알겠죠? 네. 자, 여기까지 이제 하겠고, 네. 이제 Q&A 시간 돌아있습니다. 네. 많이 맞출 것 같아요? 어떤 것 같아요? 이제 제가 자, 4번 문제 다 못 맞추셨으니까 4번 문제에 대해서 좀 말씀해주신다면. 제가 이제 암페어 시리즈부터는 이제 그리드 12로 이제 넘어가서부터 이제 지원이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그 밑에 하단 부분에 이제 되게 지나가는 느낌으로 간략하게 적었어요. 그래서 이제 기존에 이제 VDWS라는 이제 최상위 라이센스가 이제 이번 그리드 10이 넘어오면서 VWS라는 명칭으로 변경됐다라고 이제 가볍게 짚고 넘어갔었는데 아마 기술적인 내용이나 뭐 그런 게 아니다 보니까 다들 그냥 별로 신경 안 쓰고 넘어가셨거나 아니면 이건 제 생각인데 혹시 대소문자를 따로 안 적으셔서 시스템상에서 이제 틀렸다고 처리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부터 주관식 하지 마세요. 저도 지금 약간 생각 중입니다. 네, 객관식이 좋은 것 같아요. 객관식이나 OX가 좋은 것 같아요. 그래도 난이도가 있으니까 날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Q&A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윤성호님, 여러분들 개별 질문에 대해서 개별 댓글 체크해 주시고요. 지금 이제 설문조사 할 거니까 설문에 여러분들 추가적인 자료 요청이나 아니면은 뭐 상담 뭐 이런 것들은 설문에 구체적으로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오늘 요 경품들은요 저희가 발송을 보통 당일날 하는데 내일도 저희가 리더십 시스템즈 내일 또 웨비나가 있거든요. 내일 여러분들 2시에 또 웨비나 있으니까 내일은 이제 데이터 센터에 클러스터 관련돼 가지고 GPU 어떻게 쓰이는지 그런 거니까 내일 것까지 같이 내일 발송해 드릴게요. 알겠죠? 자, 윤성호님, RTX A6000은 전격 300W를 사용하는데 혹시 2개를 연결했을 때도 PC에 사용이 가능할까요?
이미 이쪽에 답글을 남겨주신 네네. 것 같은데요. 네네네. 네. 답글 볼까요? 네네. 했을 때 마더보드 및 CPU 등을 고려해서 장착해야 된다고 하고 장착 가능한 거 같네요. 네. 그러니까 일단 결국엔 호환성을 따져봐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네네네. 이제 뭐 전격 300와트를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네. 와트 수는 이제 파워에서 이제 얼마나 정도 제공을 하느냐의 문제이고요. 이제 두 개를 연결했을 때 사용 가능한지는 그 마더보드랑 이제 네네. 기타 두 개를 꽂았을 때 호환성들 음. 그리고 PCI 슬롯 그것들을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되는 문제입니다. 네네네네. 김대식님은 이제 리더 시스템에서 판매하는 그 쿼드로 라인업들의 스펙 성능 비교표 같은 걸 나중에 제공해주면 좋을 것 같다고. 뭐. 이거는 아마 엔비디아 쪽에서 모아놓고 비교표를 만들어 놓은 게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네네네. 각 데이터 시트마다 이제 각 성능표, 제가 아까 중간에 이제 A6000하고 네. 그냥 RTX 6000하고 이제 스펙 퍼프 이제 성능 비교표를 보여드렸듯이 이제 각각 카드마다 그런 표들이 하나씩 있거든요. 네네네. 그거를 각자 참조하셔야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김대식님은 전 세대 RTX 6000 대비 A6000의 성능 향상이 엄청난 것 같은데 예전 P6000이라는 게 또 있나요? 네, 있습니다. P6000 가격대를 생각하면 많이 저렴하지만 1인 3D CAD 프리랜서 등은 쉽게 접근하기 힘든 가격인지라 혹시 저렴한 RTX A4000은 언제쯤 출시될 예정인지요? 이것도 제가 나온다고 이제 얘기 정도만 지금 들은 상태라서 정확한 출시일은 잘 모르는데 올해는 나올 것 같습니까?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네. 지금 관리자분이 답변을 달아놓은 거 보니까 저 영업분이 아닌가 싶은데 네. 잠시만요. 현재 정보가 없는 것 같네요, 보니까. 네, 지금 저희 쪽도 뭐 전달받은 내용이 사실 없기 때문에 네네네. 사실상 저희도 뭐 이런 모델명이 이제 슬슬 현업에서 노출되고 있는 단계라서 뭐 네네. A4000 나온다더라 A5000 나온다 뭐 그런 얘기 정도만 있는 상태라서 아직은 저희도 정확한 정보는 없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영주님은 게임이 아닌 AI 등의 컴퓨테이션 바운드 작업을 많이 할 시에 CPU 퍼포먼스 바틀렉이 가장 적은 CPU나 메모리 스토리지 벤치마크 결과 같은 것이 있는지요? 이거는 사실상 이제 저희 GPU 성능이라기보다는 그냥 전반적인 시스템 구성에 대한 이제 저 컨설팅에 가까운 질문이신데요. 이것도 엔비디아 이종환 차장님이 답변을 주셨네요. 네네네. 이것도 다 네네네. 답변을 많이 주셔가지고. 예. 네네. 오케이. 홍희성님은 RTX A6000이 도입되고 난 후 실질적인 기대 효과는 뭐가 있을까요? 이제 RTX A6000이 뭐 특별히 뭐 어떤 우리 이 카드만이 뭔가 할 수 있다 그런 카드라기보다는 기존의 이제 쿼드로 제품군,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전 세대인 RTX 6000, 8000 같은 카드들보다 이제 고성능의 카드가 나온 거기 때문에 실질적인 기대 효과라고 하시면은 기존에 있던 서버들에서 이제 GPU만 변경해서 좀 더 고성능의 비주얼라이제이션 효과를 볼 수 있다 뭐 그런 것들이지 특별히 이걸 함으로써 뭔가 드라마틱하게 뭔가 변화한다 네네. 그런 거는 약간 기대하시기 힘드시지 싶습니다. 네. 그 A6000하고 문중님께서는 A6000과 A100 뭐가 다른 건지. 이제 A6000 같은 경우에는 워크스테이션에 네. 장착을 해서 이제 그러니까 그래픽 효과를 보기 위한 기존의 쿼드로 제품군에 가까운 카드인 네네. 거고요. 이제 A100 같은 경우에는 딥러닝 연산에 최적화되어 있는 카드라고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안에 뭐 자세히 뭐 미그 기능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특별한 기능들이 주로 데이터 센터에서 쓸 수 있는 많이 활용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이제 A6000보다는 데이터 센터에 더 네네. 가까운 카드긴 하죠. 윤성호님은 왜 메모리를 48G를 사용했을까요? 48이 최적화를 위한 숫자인지요? 라고 하셨는데 네. 이종원님께서 네, 답변을 해주시죠. 16G 곱하기 3은 48G로 32기가
32기가보다는 크고 64기가보다는 연산 캐퍼에 비해서 크기에 많은 경우의 수와 현 그래픽 관련 애플리케이션 관련하여 많은 조사를 통해 설정된 수치라고 나와 있네요. 그러니까 이제 잘 설명해 주셨는데 이제 요약을 하자면은 현업에서 이제 그냥 메모리 수는 무조건 높으면 높을수록 사실 좋은 거거든요. 그렇죠. 좋은 건데 무조건 높이면 이제 가격적인 문제가 되고 이제 공정 측면에서도 점점 어려운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이제 사용자 수요 조사를 한 거죠. 네네. 어느 정도가 적정선이 되겠느냐를 이제 조사를 해서 이제 엔비디아가 판단한 결과값이 48기가가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제이치님은 그 성능책을 칠할 때 발열이나 기타 환경에 대한 수치 같은 것도 어떤지. 이거는 이제 엔비디아 쪽에서 직접적으로 제공하는 건 아니고 이제 그 PC에 PC 워크스테이션이라든지 서버 쪽에 이제 별도 관리 포트 같은 거를 통해서 이제 확인이 가능한 부분이요. 뭐 예를 들면은 HP사 같은 경우에는 ILO 웹 콘솔 화면이라든지 네. 그런 것들이 되겠죠. 자, 그다음에 조남재님은 한국에 수입된 카드들이 특히 중국으로 해외로 나가서 문제가 들었는데 국가별로 사용 제한을 두는 기능에 대해서 고려하고 계신 것이 없는지, 또 다른 분들도 이제 너무 구하기 힘든데 어떤 조치가 없느냐 뭐 이런 것들만 질문이 꽤 많은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답변 드릴 수 있는 네.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엔비디아 쪽에서 이제 뭐 정책적으로 네. 고려를 하고 있으시겠지만 네네네. 이 부분은 제가 답변 드리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엔비디아도 이런 쪽으로 굉장히 많이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신경을 지금. 많이 쓰고 있고 아까 보니까 답글 보니까 네네. 뭐 엔비디아 보니까 채굴할 네네. 때하고 이렇게 할 때하고 좀 구분시킨다든지 그렇죠. 뭐 이제 성능이 안 나오게 한다든지 뭐 이런 거를 말씀하시나요? 그냥 일반 엔드 유저들이 이제 사용하는 카드에는 이제 채굴 성능을 좀 낮게 하고 네네네. 그리고 이제 실제 채굴을 원하시는 분들이 이제 가성비를 많이 따지니까 그분들은 네네. 그분들이 이제 채굴 성능만 높게 나오는 카드들을 구매해서 이렇게 좀 수요를 분산하는 방향으로 이제 엔비디아 쪽에서 유도를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네. 네. 자, 그다음에 지종원님께서 A6천의 성능을 최대한 효율을 높여 사용하기 위해서는 하드웨어 환경 조건 같은 게 뭐 있을까요? 고려해야 될? 이거는 어떤 컴퓨터를 어떤 환경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쓸 건지에 따라서 천차만별로 이제 나오는 거라서 실질적으로 정확한 테스트를 원하시면 POC 환경을 구성하시는 게 제일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박희준님은 국내 서비스 정책에 대해서 뭐 할 말씀이 있다면? 이 부분은 제가 조금 네. 답변드리기 힘들 것 네. 같습니다. 제가 영업이 아니고 엔지니어이기 때문에. 김경식님은 A6000, 사실 A6000 제품이 이제 막 쓰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럼 가장 큰 규모의 고객은 아직은 뭐 파악하기 쉽지 않은 거죠? 그렇죠. 지금 영업분들이 지금 파악을 하고 있겠죠. 아니면 음. 지금 거래 중이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 시장은 주로 이제 아까 뭐 그 어떤 그래픽 작업에 어떤 고퀄의 그래픽 작업을 하시는 네네. 엔지니어라든지 연구소 아니면 AI 쪽 하는 데들 이런 섹터들이 이걸 많이 쓰는 거죠? 섹터로 따지면. 그 부분을 한번 정리를 하자면은 네. 제 생각에 이제 기존의 RTX 6000, 8000 그러니까 A6000 말고 이제 이전 튜링 아키텍처를 사용한 워크스테이션을 가지고 작업을 하고 계시는데 이제 그게 성능이 약간 부족하다라고 생각되는 이제 비주얼라이제이션 작업자분들 네네. 그분들이 성능을 고려해 볼 만하고요. 이제 AI나 딥러닝 같은 경우에는 그걸 위해서 이제 GPU를 고려를 하고 있는데 A100까지는 약간 부담이 된다. 네네. 그런 분들이 이제 RTX 6000이라든지 A40들을 한번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재철님은 3D 스캐너 작업할 때도 유용할까요? 그렇죠. 3D 스캐너 작업 같은 것들을 하는 게 원래 쿼드로 제품군의 의의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원이 안 되는 모델이 어떤 것들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A6000 같은 경우에도 지금 나온 지 얼마 안 된 카드이기 때문에 네.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 프로그램에서 약간 지원이 안 될 가능성도 있긴 해요. 근데 네네. 이제 웬만하면 지원이 될 거고 그런 부분들은 이제 또 POC 요청을 하시면은 테스트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손종원님, A6000의 확장성에 대해 알고 싶은데 한번 설치하면 고정적이지 않고 필요에 따라서 용량을 증가와 감소 가능한지요?
이거는 약간 제가 질문이 헷갈리는데, 네. 워크스테이션 같은 경우에는 전력이라든지 아니면은 저 PCI 슬롯 같은 것들, 그런 것들에 따라서 이제 증가를 할 수 있을 거고요. 뭐 일반 렉 서버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근데 이제 그 슬롯이 몇 개까지 이제 지원이 되는지, 혹은 이제 렉 서버 같은 경우에는 슬롯은 있더라도 동시에 몇 개까지 사용이 가능하니 뭐 제한 같은 것들도 있거든요. 네네. 그런 것들도 한번 테스트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이영주님은 팬이 아까 네. 팬이 배출용 팬과 동시에 포트에 꽂으면 그 열기가 그대로 흡입되어서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 이것도 제가 잘 이해가 안 가긴 하는데, 언박싱 할 때 나왔던 것 같은데. 네, 네. 배출용 팬과 동시에 포트에 꼽는다는 게 제가 잘 이해가 안 네, 가는데, 네. 아마 지금 제가 이해하기로는 위로 흡수된 저 열이 밑으로 이제 나오면서 이제 뭐 다른 카드에 섞이는 걸 말씀하시는 거지 싶은데, 혹시 네네. 아니라면 죄송합니다. 이제 카드에서 이제 팬이 돌고, 이제 그냥 차가운 바람이 위아래로 이제 들어오고, 카드 뒤쪽으로 이제 빠져나가기 때문에 일반적인 데스크탑이나 워크스테이션을 고려를 했을 때는 그러니까 PC 본체 밖으로 뜨거운 바람이 나가는 거죠. 네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뜨거운 열기가 다시 흡입되거나 그런 상황은 벌어지지 않습니다. 네네. 그다음에 이거를 할 때 이게 어떤 워크세이션이지 않습니까? 네. 요 A6000을 잘 쓰기 위한 뭐 워크세이션 같은 것은 특별히 리더 시스템스에 권장하는 워크세이션 같은 게 있어요? 어떤 모델 같은 거라든지 특정한 회사의 벤더에, 아니면 그냥 그런 것들은 어떤지. 그거를 제가 서티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저 A6000을 쓰기에 적절한 서티 항목은 이제 엔비디아 서버 서티피케이션 페이지가 있거든요. 아, 그래요? 거기에 나오는 네. 서버들은 다 이제 검증이 돼서 사용이 가능한 항목들이고요. 저희 회사 자체에서 이제 별도로 워크스테이션을 추천해드리는 거는 제가 좀 조심스러운 네,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정재희님은 원격 근무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가상화도 지원되는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vGPU를 지원을 하기 때문에 기존에 사용하시던 뭐 VMware라든지 시트릭스라든지 그런 VDI 환경에서 vGPU를 지원을 하는 걸 저희가 다 테스트를 끝냈고요. 렌더링 속도, 워크로드 또한 이제 아까 저희가 3D막 좀 부실하지만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스펙퍼프를 네네네네. 좀 요청을 하셨는데 네. 스펙퍼프까지 저희가 테스트하기엔 약간 사내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어서 이제 3D마크 정도로 간단하게 보여드렸는데, 보셨던 것처럼 이제 약간 프레임 상승의 요지도 있고요. 이제 워크로드는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뭐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임상필님, A6000 하나를 사용하는 것과 하위 버전의 RTX를 여러 개 사용하는 것과 실제 응용 처리 능력 측면에서 어떤 것이 더 유리할까요? 이제 물리적인 환경에서는 물론 낮은 버전의 RTX를 이제 여러 개 쓰시는 게 낫겠죠. 그런데 이제 하이 버전 RTX를 여러 개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여러 개가 몇 개까지 수준인지 뭐 좀 고려를 해봐야 되고요. 이제 그 위에서 이제 여러 개로 나눴을 때랑 이제 A6000 하나 놨을 때 이제 그 위에서 어떤 수준의 프로그램이 도는지도 고려를 해봐야 될 부분이고, 일반적으로 이제 물리적인 부분만 따졌을 때는 낮은 버전을 여러 개 쓰는 것이 이제 좀 효율적이긴 합니다. 네네. 김상우님, RT코어는 그래픽 작업을 위한 실시간 레이트레이싱 가속기이고, 만약 기계학습 및 딥러닝을 위한 가속기인 텐서코어를 사용하면 되는 것인지요? 네, 맞습니다. 이해하신 게 맞고, 이제 뭐 레이트레이 코어 같은 경우는 이제 빛의 강원 효과 같은 거를 이제 연산하기 위한 부분이기 때문에 뭐 AI나 딥러닝 쪽에는 별로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네. 김혜림은 네이밍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 네이밍 어떤 규칙이 있을까요? 뭐 A100, A6000, A30. 뭐 이거는 A란 건 암페어를 말지만 네네. 숫자 같은 경우에 뭐 100, 6000. 이게 제가 알기로는 이제 네. 이전 세대의 V100이라든지 네. 아니면 그냥 저 쿼드로 6000, 그 P6000 때부터 올라오는 그 라인업을 같이 따라 올라온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갖고 이게 아키텍처만 바뀌는 거고. 네, 그래서 이게 진짜. 최초에는 어떤 이유가 있어서 뭐 V100이라든지 뭐 있었을 것 같은데 네, 제가 네, 그거는 네. 제가 잘 모르겠고요. 네. 아시겠지만 뭐 데스크탑에 꽂는 것도 지금 뭐 1060, 1070, 1080 그 네, 위에 네. 2070 이렇게 네. 올라오듯이 네. 그 라인업의 명맥을 이어간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승주님은 요즘 반도체 공급 대란이 있는데 엔비디아 A6000 도입에는 반도체 공급 대란하고 상관이 없는 건지 영향이 없는 건지. 이거 저도 아쉬운 부분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네네네. 이효숙님은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AI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A6000을 사용한다면 어떤 효능이 있을까요? AI 소프트웨어를 지금 사용을 하고 계시는 게 지금 어떤 카드를 쓰고 네, 지금 저희 관리자분이 답변을 주셨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현재 쓰고 있는 카드가 어떤 수준의 카드인지가 이제 중요하고요. 네네. 이제 뭐 튜링이나 뭐 파스칼 정도 뭐 그 정도 수준이라고 하시면은 변경을 하는 것만으로도 이제 기존하고 비슷한 전력량에서 이제 고급 연산 기능을 가져가실 수 있는 거고. 근데 이제 뭐 딥러닝 용도만이다. 본격적으로 하겠다 뭐 네. 한다면 그러면 이제 가격은 조금 되지만 사실 A100을 쓰는 게 더 A100. 낫긴 네. 하고요. 여러분 AI 관련돼 가지고 관심 있는 분들은 내일 2시에 리더 시스템에서 특히 이제 AI를 위해서 이 GPU 클러스터, 특히 이제 그 데이터 센터에서 GPU 클러스터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얘기들을 내일 하니까 내일 2시에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하는 이 A6000 같은 경우는 이제 렌더링이 많은 유저들한테 굉장히 유용하겠죠? 그렇죠. 네, 이제 네네. 제가 VGPU 담당이기 때문에 이제 VGP랑 섞어서 얘기를 드렸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런 렌더링 같은 이제 비주얼라이제이션을 위한 사용자분들을 위한 이제 최고급 엔드 카드가 네. 나온 거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사용을 하시면은 제일 큰 효과를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임정님은 A6000하고 A40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인지? 이제 아까 중간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쿨링 방식의 차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제 전 세대의 액티브 패시브처럼 이제 공정 과정이라든지 스펙은 거의 동일해요. 동일한데 이제 A6000 같은 경우에는 팬 방식의 이제 쿨링 방식을 쓰고 있고 네. 이제 A40 같은 경우에는 서버 자체의 워크플로우 윈드플로우를 이용해서 이제 냉각을 하는 그런 방식이고 이제 하드웨어 스펙상은 이제 두 개가 동일하고요. 근데 이제 제작 공정상에 약간의 성능 차이가 A6000이 좋긴 합니다. 네. 백동기님은 A6000 서버 지원 시에 8개 장착 기준 파워 소비 전력 예상은 어떻게 되고 전용 파워 케이블도 쉽게 구할 수 있을까요? 이제 A6000 같은 경우에는 저 파워 용량이 이제 300W를 요구를 하거든요. 그래서 8개를 쓰신다면 2400W를 예상을 하셔야 되고요. 네. 이제 파워 케이블 같은 경우에는 구매를 하실 때 아까 언박싱에서도 있었지만 GPU to PCI 8핀 포트를 제공을 하고 있고 그 외에 뭐 서버에서 나오는 핀이 8핀이다, 10핀이다, 뭐 아니면 6핀이다 그런 네. 경우에는 서버 벤더사 쪽에서 그거에 해당하는 케이블을 또 제공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케이블을 섞어서 이제 맞춰서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김도희님은 기존의 RTX 3090하고 A6000의 차이는 어떻게 되는 건지? 이제 RTX 3090 같은 경우에는 지포스의 명맥을 이제 있는 게이밍 카드이기 때문에 네네. 결국에는 어떤 점에서 성능 비교가 나는지 제가 그러니까 3090 같은 경우는 그 렌더링이 심한 어떤 작업 같은 경우에는 적합하지 않은 어떻게 보면 적합하지 않다기보다는 성능이 렌더링을 하기까지에는 약간 성능이 모자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네네네. 지포스 같은 경우에 결국에는 가성비 위주의 이제 사용자분들이 네. 낮은 가격으로 이제 게이밍을 원활하게 돌리기 위한 카드들이기 때문에 약간 전문적인 그래픽을 요구하는 분들이 쓰시기에는 성능이 조금 아쉽게 느껴지실 수는 있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도 추가적인 뭐 상담이나 이런 분 필요하신 분들은요, 여러분 설문에 또 요청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질문하신 분 중에서 좋은 질문자 5분 중 이름 좀 불러주시겠습니까? 네, 윤성원님이랑 윤성원님, 백동기님이랑 백동기, 이재철님, 이재철, 임상필님, 임상필, 그리고 김대식님, 김대식, 네, 김대식, 임상필, 이재철, 백동기, 윤성원. 윤성원. 이 5분은 저희 스태프 이메일 주소로 보면 이름, 주소, 핸드폰 이메일 보시면 저희가 경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설문 마저 해주시고요. 여러분들
또 아까 퀴즈 맞추신 분 5분도 스태프 이메일 주소로 본인 이름 주소와 핸드폰 이메일 보내시기 바랍니다. 자, 내일 2시에 여러분들 지금 아까 질문이 많았는데 특히 AI를 위해서 이제 기업 데이터 센터에서 이런 GPU 클러스터를 어떻게 할 수 있는 건지, 그렇게 했을 때 어떠한 우리가 이점이 있는 건지, 이런 얘기들을 또 리더 시스템스의 또 다른 전문가분들 모시고 얘기 나누겠습니다. 자, 마지막 한 말씀 마치할까요, 과장님? 오늘 뭐 RTX A6000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지금 나온 지 이제 국내는 이제 한 달 정도 이제 됐고요. 이런 카드들이 이제 일반 엔드 유저분들한테, 그러니까 최종 사용자분들한테 약간 죄송합니다. 말이 꼬이네요. 그 3080이나 뭐 그런 카드들을 원하는 분들에게는 약간 가격대가 아쉬운 카드일 수는 있지만, 네. 이제 워크세션에서 이제 작업을 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상황에 있어서는 가장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이제 RTX A6000을 구매를 해보시는 거를 고려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제 뭐 리더 시스템스에서 그 A6000에 대해서 어떤 보유하고 있는 물량이 있으니까, 네, 현재 보유하고 특히 이제 있습니다. 기업에서, 특히 네. 이제 기업 사용자분들이 원하시면 네, 물량이 적절하게 공급은 될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죠?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웨비나 여기서 마치는 거 하겠고요. 여러분들 남은 오후 잘 보내시고, 내일 오후 2시에도 리더 시스템스의 특히 이제 이런 A100을 어떻게 클러스팅 할 것인지, 이런 관심 있는 분들은 내일 오후 2시에 또 뵙겠습니다. 여기서 방송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IT 전문 방송 토크IT에서 테크 분야별로 짧고 진한 시리즈 영상들을 편하게 골라서 보실 수 있습니다. 구글이나 네이버에서 한글로 토크IT 치시거나 토크IT.tv 사이트로 오시면 됩니다.